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질문은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일단 타겟 함수가 SUMIFS 함수예요. 자, 이렇게 다중조건이라고 하는 여러 개 조건을 처리해주는 함수들이 엑셀에는 존재하죠. 일단 집계통계 쪽 함수 쪽에서 좀 많은데 가장 많이 쓰는 함수가 SUMIFS, COUNTIFS, 그 다음에 ORIGIFS 함수가 있죠. 자, 이런 함수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조건을 처리할 때 이렇게밖에 처리하지 않아요. AND 조건 모두 다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서울이면서 남자인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저런 AND 조건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죠. 근데 뭐 서울 또는 인천 또는 경기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조건을 저런 함수들에다가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조건들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파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일단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인지 화면을 올려주신 것들이 있으니까 좀 더 확인해 보고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데이터가 일단 자 이렇게 있다. 자, 여기에서 내가 특정 수량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특히 이제 판매된 데이터들을 위주로 여기 반품도 있으니까 이거 빼고 판매된 데이터의 수량을 합치고 싶은 동작을 하고 싶은데 조건을 보면 여기 제품들이 있어요.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 제품이면서 판매인 이 데이터를 모두 합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작업은 그냥 SUMIFS 함수 쓰면 깔끔하게 나와요. 자, 근데 자, A와 B에 해당하는 판매 수량은 모두 다 계산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나머지 제품들이라고 그래서 얘와 얘가 아닌 나머지들의 이 숫자를 모두 합치고 싶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작업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식들을 좀 적용해 봤는데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 특히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 화면이 쭉 보이는 것들을 보면 요건 이제 365 이상 버전 또는 2021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통 사용하는 동적 배열을 썼을 때 나타나지는 현상이죠. 자, 근데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이런 데이터 결과값들을 구할 수 있니에 해당하는 질문이시니까 파일을 열어가지고 제가 수식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닫고 파일을 열어보면 자, 이렇게 올려주신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 빈 공간이 좀 많으니까 제가 숨기기 해서 자, 쓰잘데기 없는 열들은 좀 감춰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조금 화면을 키워놓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는 SUMIFS 함수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이 파란색 범위의 숫자를 더하는데 조건은 여기가 판매고 조건 2는 주요 제품 A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제대로 쓰여져 있는 저 엑셀 표로 등록되어진 범위이다 보니까 이 머리글을 이용해서 참조되어지고 있어서 자,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 제품, B 제품 모두 구했는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이제 지우고 한번 보면 자, 이 합계는 이제 전체가 구해졌을 때 더해지는 것들이니까 사실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 복잡한 수식 안 걸 거면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판매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두 더해가지고 그냥 빼줘도 되잖아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를 SUMIF로 만들어서 조건을 이 조건열의 범위가 조건이 판매인 요 SUM 레인지를 더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판매에 해당하는 모든 합계된 결과값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럼 결국 나머지 제품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요 220에서 이 두 숫자의 합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SUM 해가지고 위에 있는 것들을 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구해도 되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원하진 않으시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봤던 수식들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패턴이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 제가 오른쪽에다 써가지고 한번 결과를 옮겨놔 볼게요. 자, SUMIFS는 합계 범위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SUM 레인지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범위 조건이에요. 조건 1에 범위 조건이 판매고 판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기억, 니은, 디귿이잖아요. 근데 여기 조건이 원래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 하나밖에 못 들어가지는 부분에다가 그 배열상수를 이용해서 값을 입력을 하면 여기다가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큰 따옴표 입력, 이거 기억, 니은, 기억이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입력을 해줘가지고요. 배열 상수라 셀에다가 값을 입력 안 하고 그냥 제가 다이렉트로 수식 안에서 입력하려고 할 때 보통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가지고 표현을 해요.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런 결과들이 반환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가 64, 15, 6이라고 했던 게 기억의 합계가 64고 니은의 합계가 15고 디귿의 합계가 6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따로따로 나온 거죠. 원래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것들은 다 365하고 2021 버전에서만 가능한 거니까 하이 버전 사용자들은 이렇게 범위 선택하고서 입력하고 또 그래야 되는데 권장하지 않아요. 그냥 설명으로 들으세요. 설명으로.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서 작업했었던 요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요 부분도 사실은 제가 이걸 따로 입력을 해놨다라 그러면 자 보세요. 기억,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입력해 놓고 여기서 저 범위를 참조해 볼게요. 여기죠. 첫 번째.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참조를 해보면 T8에서 V8 범위가 되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엔터키 눌러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왜 똑같이 나오냐면 얘를 선택해가지고 제가 F9키 눌러보면 이렇게 아까 제가 입력했었던 중괄호에 큰 따옴표로 묶여진 결과들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배열 상수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셀에다가 조건 입력 안 하고 바로 수식 안에다 입력해서 그 조건에 맞는 결과를 돌려받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입력하면 제가 지금 오른쪽으로 열 방향으로 입력을 했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3개가 나오지만 제가 만약에 기호를 이 쉼표가 아니라 세미콜론으로 바꾸면 이렇게 세로로 나오죠. 이 이유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제가 기억, 니은, 디귿을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입력을 하면 이 조건에 맞는 것들을 이 범위에 맞춰가지고 세로 방향으로 입력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 범위를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해서 R8에서 R10 범위. 자,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면 지금처럼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건 어느 방향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선택해서 F9키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보통 값을 쉼표로 구별하는 동작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쉼표 입력하는 작업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가 가로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다. 자, 그럼 이 숫자를 합치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저야 여기서 다시 썸함수 같은 걸 한 번 더 써주면 되겠죠. 이 숫자를 합쳐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해주면 이렇게 85라고 하는 값을 똑같은 값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작업들을 꽤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식 같은 거 작성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이렇게 나머지 제품들 물론 배열 상수를 이용하는 것보단 이렇게 원하는 범위를 참조하도록 만들어줘야 나중에 추가되어지면 여기다 뭔가를 더 입력해가지고 가져다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그런 방법들을 더 권해드리긴 하는 건데 그냥 뭐 정확하게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여기다가 이게 원하는 제품이라고 제가 입력을 하고 자, 그리고 이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뭐가 들어가줘야 돼요? 예, 이거 엑셀표로 등록해서 머리글 참조를 해야 돼요. 자, 삽입, 표 눌러서 머리글 있다, 확인.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수식에서 여기 R 부분을 R8에서 R10 범위를 여기다 선택해가지고 작업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컨트롤 V.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R8, R10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원하는 제품 범위. 자, 그러면 얘는 원하는 제품이고 조건 2, 그 다음에 조건 2라고 하는 열에서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것들에 판매된 썸 레인지의 합계를 돌려달라. 그리고 나서 반환된 배열의 값을 썸으로 모두 더하는 동작을 하는 거죠. 물론 하이 버전 사용자는 2019 버전 이하 버전 사용자예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키로 눌러주셔야 되고 그게 불편하면 썸 프로덕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겠죠. 자, 근데 365 이상의 상위 버전에서는 썸 프로덕 함수보다는 썸 함수가 빨라요. 자, 그러니까 썸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를 얻으시는 것들을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차피 결과는 이제 나올 건데 얘는 이제 그럼 합계잖아요. 기존처럼. 지우고 자동 합계 단추 한번 눌러주면 엔터키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돌려받을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여기에 요게 반품이 아니라 판매된 거다. 자, 그리고 리을이 있는 거죠. 리을이 있다고 치면 기본적으로 여기 리을에 해당하는 것들이 4개가 여기 더 추가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추가가 안 되어져 있고 나머지 제품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억, 니은, 디귿은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 지워놓고 제가 그냥 여기에다가 리을을 입력해주고 엔터키 눌러주면 여기 있는 숫자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지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배열 상수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별도의 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이후를 위해서 편한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이제 또는 조건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sumif 함수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참고해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